일단은 잠깐 리뷰 한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오늘은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함수를 쓸 건데 그 전에 당연히 그 한번 리캡을 좀 하고 넘어갈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그 시츄에이션을 설명 안 하니까 더군다나 한 도큐멘트고 앞부분이 이거라서 그냥 그 뭘 했었는지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했던 거는 지역별로 temperature, rainfall, humidity 자료가 있을 때 애플하고 오렌지의 그 수확량 요 표를 보고서 이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번 그 파라미터 관계를 찾아보는 거고, 그러한 그 선형적인 관계는 temperature, rainfall, humidity에다 일정한 웨이팅 값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바이어스 값이 하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사과 그리고 오렌지 산출량을 말하자면은 공식을 말하자면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니까 당연히 이런 리니어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본 거는 일단은 파이토치의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어레이로 요 데이터 한 행 한 행 그 세 개의 말하자면은 기후 관련된 자료를 값을 이렇게 행으로 넣어서 어레이로 만들고, 그것을 뭐 타겟도 마찬가지고요. 목표된 산출량도 어레이로 만들고, 그거를 토치로 우리가 그러니까 텐서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타겟은 그 텐서로 우리가 토치에서 제공하는 텐서 타입으로 바뀐 거고, 이렇게 한 행마다 세 개의 데이터, 타겟은 두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는, 지금 5개의 자료를 이그젬플을 가지고서 훈련을 좀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일단은 그 웨이팅 값 3개랑 그 바이어스 값 2개는 뭐 처음에는 뭐 모르는 값이니까 랜덤 넘버로 2x3 그리고 2x1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requires grad라는 그 기능이 제공된다 그랬죠. 토치의 텐서에서는 토치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그라디언트 값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어떤 연산을 했던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W하고 B라는 이런 그 2x3죠. 얘는 트랜스포즈 해서 지금 그렇게 부리는 거고, 그리고 바이어스는 그냥 2x1짜리 이런 건데, 이 그 x 값이 이렇게 행으로 들어갈 때 그 W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을 곱하고 그것에다가 바이어스 값을 더하는 연산은 이렇게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x는 그 행렬 입력 값이고, 이 H라는 게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었고요. W 트랜스포즈는 여기 지금 보다시피 2x3인데 3x2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 더해줘서 결과가 우리가 모델, 즉 이런 그 수식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 함수에다가 입력을 넣으면은 당연히 입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지만 이 그 모델 자체가 엉터리 값이 있기 때문에 W하고 B가 랜덤한 값이 나올 건데, 이러한 값이 나오는 거를 지금 임의의 값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타겟 값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엉터리 값이니까 엉망이겠죠. 이거를 로스 함수로 정의를 민 스퀘어 에러로 우리가 임의로 이거는 만들어서 한 거죠. T1하고 T2가 들어왔을 때 두 개 벡터 사이에 그 거리 재는 것, 그 디퍼런스를 재는 거를 민 스퀘어 에러로 해서 이 그 뭐 차이 값을 벡터로 구하고, 그 벡터의 제곱된 값을 썸메이션 한 다음에 그 엘리멘트 값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적인 엘리멘트 와이즈 말하자면 거리를 다 재서 그것을 민 스퀘어 에러로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이 함수에다가 프레딕션 된 값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의 차이를 말하자면은 그 로스라는 어떤 값으로 정의하면, 이 로스 값에 대해서 지금 그 이 로스 값이 텐서들의 연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파이토치에서는 자동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ackward라는 함수를 말하자면은 호출하면 당연히 이 로스 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됐던 이 W와 B의 그라디언트 값이 이 W와 B 텐서 안에다가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W하고 W.grad를 프린트해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그라디언트는 그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기 때문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라디언트를 아니까 그라디언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만 움직이면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하는 그 값으로 우리가 그 최적화 값을 찾아내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 대신 그 그라디언트 값을 적용할 때는 이 W하고 B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torch.noGrad라는 함수를 말하자면은 그 발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w.grad 값에다가 너무 크니까 값이 아주 작은 값,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그 값을 곱해서 그것을 그 w에다가 다시 다시 더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빼주는 거죠. 결국에는 왜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한 번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민 스퀘어 에러가 2 사이로, 아까는 얼마였죠? 지난번에 여기 아까 살짝 봤을 때는 2 사이 그대로였고, 이거 적용이 안 된 상태였나요? 지금?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말하자면 다시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그라디언트 값을 지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제로를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 이제 차례차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다가 말하자면은 넣어서 모델에다가 입력을 넣어서 프레딕션 해보고 프레딕션 값과 타겟 값으로부터 로스를 구하고 로스가 좀 줄었네요. 2021. 그리고 이 로스 값을 백 프로포게이션 시켜서 그라디언트 값 구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값에 네거티브 방향으로 적용하고 다시 한번 또 적용하고 등등등 했을 때 이렇게 W하고 B가 점점 업데이트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좀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 100번 정도 여기 수행하는 거를 아까 했던 과정을 이렇게 소위 루프 안에 놓고서 100번 정도 수행했더니 이 로스 값이 아까 2200 얼마에서 904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많이 준 다음에 그 결과 값을 한번 보니까 프레딕션 되는 거니까 60, 91, 55, 70에서 똑같이 정확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를 코딩으로 일일이 다 우리가 해봤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작은 말하자면 연산이 알고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파이토치 안에서 제공되는 이 빌트인 함수를 사용해서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오늘 살펴보고 이것을 확장되면은 다양한 딥러닝 말하자면은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토치 안에서 제공되는 토치.nn 패키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치.nn 패키지가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서 제공되는 걸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데이터를 좀 많이 썼어요. 아마 10몇 개를 쓴 것 같은데 우리가 랭스를 정확히 모르지만은 한 10몇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번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넘파이 어레이로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5개니까 아마 여기도 5개고 또 해서 15개 정도 같아요. 15개 데이터를 타겟하고 인풋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일단은 텐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역시 torch.from numpy라는 방법을 써서 이거를 너무 작은 걸로 계속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서 한번 입력된 거를 토치로 바꿨으니까 텐서로 보면은 이제 텐서 형태로 정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5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거 하나는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로더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토치에서 제공되는 함수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요. torch.util.data 패키지 안에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텐서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입력값과 타겟 값을 주면은 이걸 하나의 투플 형식으로 하나의 세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묶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셋의 약자로 ds라고 이렇게 파라메터 이름을 쓰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풋하고 타겟을 넣어줬으니까 그것을 데이터셋으로 만든 다음에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3개의 엘리멘트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배열 형태로 들어있을 거니까 뽑아봤더니 이렇게 텐서를 처음에 뭐죠?
인풋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말하자면은 그 타겟 3개가 따라 나오는 이렇게 그 뭐죠? 텐서 형태가 그 투플 형태로 처음에는 데이터, 두 번째는 말하자면은 그 타겟으로 이렇게 정돈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 셋만 주면은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훈련시킬 때 그 세트를 주면은 알아서 어느 게 입력이고 어느 게 타겟인지 아는 그러한 그 모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함수고요. 또 하나, 그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데이터 로더라는 함수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그 두 개가 그 기능이 달라요. 그 추가적으로 더 해야 돼요. 데이터 로더는 뭐냐면 배치 프로세싱을 할 때는 우리가 일정한 개수만큼 말하자면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 잘라줄 때 그냥 앞에 거를 그냥 그 순서대로 잘라주질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셔플 기능을 말하자면 그 안에다가 아규멘트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true로 주면은 걔를 소팅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랜덤하게 소팅해서 랜덤하게 피킹을 해줍니다. 즉 데이터가 뭐 15개 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5로 주면은 배치 사이즈 5에 해당되는 데이터셋 거기 입력과 타겟 세트를 5개를 뽑아주긴 하는데 랜덤하게 뽑아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를 실행시키고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 로더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2개니까 그 당연히 앞에는 그게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력값이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따라오는 값은 타겟 값인데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 입력값 3개의 엘리멘트로 주어진 게 5택 나오고요. 왜냐면은 배치 사이즈 5로 줬으니까요. 여기는 타겟 5개가 나오는데 이게 실행시킬 때마다 달라집니다. 91, 88, 64가 처음에 나왔죠. 두 번째 돌리면 또 다른 값이 나오고, 즉 15개 중에서 5개를 랜덤하게 꺼내줘요. 그래서 근데 이 랜덤하게 하는 게 그 데이터 말하자면 그러니까 학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학습이 잘 된다고 이렇게 그 데이터 로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로더까지 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이제는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모델 만들 때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그 소위 댄스 레이어라 그러죠. 보통은 그 뭐죠? 그 1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1차원 벡터가 나오는 그러한 그 층을 그 리니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는 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이 토치 안에서 제공되는 뉴럴 네트워크 패키지 안에 리니어라는 층이 있는데 얘는 요 2개의 값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입력 그 노드 개수와 출력 노드 개수예요. 그러니까 입력 벡터의 그 길이와 이건 출력 벡터 길이죠. 그러니까 3x2짜리 사실은 행렬이 그 웨이팅 매트릭스가 거기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내부적으로 계산돼서 말하자면은 그 어레이 형태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웨이트와 모델점 바이어스를 그냥 프린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아무런 랜덤 값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임의의 값이 3, 여기서는 그 지금 여기서는 2x3로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3x2는 우리가 그 만들어서 쓸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마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첫 번째 그 웨이팅의 첫 번째 말하자면 엘리멘트가 그 출력단 노드 수고 그 입력단 노드 수가 두 번째 그 엘리멘트로 그 사이즈로 갖게 돼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그냥 사이즈 2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당연히 텐서로 만들어져 있고 require grade가 true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사용되는 그 그라디언트 값 오토 그레디언트 그 컴퓨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하나로 퉁쳐서 파라메타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메터즈. 그래서 모델점 파라메타를 달라 그러면 이 2개를 다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웨이팅 값하고 바이어스 값을 다 주고 이걸 하나의 또 어레이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딕셔너리 형태 같죠? 그렇게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리스트네요. 리스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다 우리가 만들었자마자 한번 본 거고, 이 모델에다가 입력값 아까 그 입력 인풋은 15개의 말하자면은 그 엘리멘트였죠. 그 15개의 행으로
세 개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걸 그냥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인풋이 아마 우리가 어디 있었죠? 잠깐만요. 인풋이 텐서로 바꾼 다음인지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인풋이 그쵸? 텐서였죠. 그러니까 인풋이 텐서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뉴럴 네트워크 토치의 리니어는 텐서를 입력으로 봤는데 텐서로 만들어 놨으니까 텐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프레딕션 값이 또 텐서로 15개의 행에 2개의 그러니까 사과, 오렌지 산출량 계산이 근데 마이너스 값 나오는 거 보니까 엉터리 값이죠. 왜냐면은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이미 랜덤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스를 이제 선언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실험 삼아서 한번 로스를 함수로 만들었었는데 보통 이제 토치에서 제공되는 로스 함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로스 함수는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면 토치 nn.functiona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데 보통 이거를 as f라는 이렇게 대문자 f로 이런 컨벤션을 많이 쓰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로스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가 민스퀘어 에러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거는 민스퀘어 에러 언더스코어 로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쓸 때 그거를 선언만 해주면 그 객체가 생기는 거고요. 로스 함수 객체. 로스 함수의 입력은 당연히 2개의 입력이 있죠. 하나는 프레딕션 된 벡터, 그러니까 텐서죠. 프레딕션 된 텐서 값이 나와야 되고 여기 타겟에는 목표 값 타겟 텐서가 여기 들어가야죠. 그 2개가 사이즈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로스 값을 계산해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타겟 값하고 요 프레딕션 된 값을 비교해 본 거죠. 그랬더니 스퀘어 로스가 민 스퀘어 에러 로스가 8,928 정도인데 이것도 뭐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 또한 텐서입니다. 항상 모든 게 다. 자, 또 하나. 이번에는 옵티마이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게 말하자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아담이나 아니면은 프롭이나 말하자면은 그런 걸 많이 쓸 건데 여기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냥 알고리즘이 적용된 게 있어요. 그게 SGD라고 부릅니다.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건 어디에 있냐면 토치의 옵팀이라는 서 패키지에 SGD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엘레멘트 계산된 그라디언트 값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왜냐하면은 고급 알고리즘들은 이전에 이동됐던 그라디언트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서 쓰는데 이거는 그냥 아마 단순한 우리가 아까 리뷰했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는 값 가지고서 요 정도 러닝 레이트는 여기서 LR이라는 파라미터를 주게 되어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아주 작은 값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디폴트 값일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값을 줘서 그리고 우리가 그라디언트 값을 적용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웨이팅하고 바이어스 몽땅 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 파라미터들을 다 줍니다. 그 텐서의 위치를. 모델점 파라미터즈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여기에 웨이팅하고 말하자면 바이어스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그라디언트 디센트 할 때 러닝 레이트는 요걸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OPT라는 요 또 핸들러도 받아내면 되고요. 자, 한번 이제 실험을 좀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 이런 컨벤션을 많이 씁니다. 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예측을 만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손실을 계산해 보고 로스를 로스로부터 가중치하고 편향의 기울값은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계산하고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얻어진 그라디언트 값을 가지고서 소량을 말하자면 조금씩만 가중치에서 빼주는 요게 말하자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함수에서 작용하는 거고 요거는 소위 그라디언트 값 계산을 오토그레드에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손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MSE 함수고요. 얘는 모델에서 계산하고 요것들을 일련의 과정. 마지막에 그라디언트를 다시 0으로 리셋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경사하강은. 그래서 이걸 함수로 많이 해서 씁니다. 보통 fish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뭐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텐서플로우에서도 뭐뭐.fit 하고서 말하자면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conventionally fit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많이 설정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함수니까요. 파라메터는 뭐 아규먼트는 필요한 걸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직관적으로 이런 그 둘, 셋, 다섯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포크,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모델 줘야죠. 어떤 네트워크의 모양이겠죠. 여기서는 그냥 댄스한 nn.linear 하나였지만은요. 그리고 로스 펑션도 줘야 되고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우리가 아까 그 선언한 것도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죠?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로더 형태로 여기서는 아까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안에서 하는 거는 그 주어진 그 number of epoch만큼 반복을 하는데 이거 for를 쓰죠. for epoch in range num epoch 하면은 이 정수만큼 말하자면은 반복되는 요거는 그 가장 흔히 쓰는 그 파이썬에서의 루프 방법입니다. range 다음에 정수를 써주면 그 정수 횟수만큼 이렇게 for 루프가 돌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이 에포크는 말하자면은 그 순차적으로 0부터 이런 그 하나씩 오토 인크리먼트 되면서 숫자가 주어지겠죠. 그 한 번 할 때마다 사실은 그 여러 번의 배치 그를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트레인 그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보통 다른 때는요. 배치 사이즈로 주고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안 주면은 하나씩 그 훈련 자료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느리거든요. 그리고 GPU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GPU를 써서 동시에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그 데이터 로더 개수가 아까 5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씩만 말하자면은 그 입력값과 그리고 타겟 값을 이렇게 그 받아내고 입력값을 모델에 집어넣어서 계산 프레딕션하고 프레딕션 된 것과 우리 타겟 그 값과 비교해서 이 로스 함수에서 로스 값 계산하고 그 로스 값 계산을 결국에는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는 거는 이렇게 백워드라는 함수만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트 스텝이라는 걸 쓰면은 요 업트가 이미 그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뭐죠? 업트를 정의할 때 그 소위 그 모델의 파라메타를 여기다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메타에 해당되는 값들의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값을 알아서 거기서 우리가 미리 선언된 요 규칙에 따라서 요만큼의 비율로 요 파라메타를 그라디언트 값은 어디에 있냐면 요 파라메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우리가 프린트 해봤듯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거를 원 스텝만 가라 한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디언트 값을 또 제로로 해놔야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한 번 돈 거예요. 한 배치가. 근데 그것을 지금 뭐 이 배치 사이즈 다 끝날 때까지 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프린트 한번 해보는 거는 그 에포크 이게 요건 에포크 바깥에 있는 에포크는 여기 그 뭐죠? 한 에포크가 여기죠. 한 에포크가 여기까지고 여기서는 에포크 수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1을 더해서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러니까 10번씩 돌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한 500번 할 거거든요. 100번이나. 그래서 10번씩 할 때마다 로스 함수 값을 한번 프린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스는 그 텐서거든요. 그래서 로스 값을 프린트 하려면 로스.점 아이템 이렇게 써야지만 그 스칼라 값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로스 값을 요 에포크 돌 때 한 10번 돌 때마다 한 번씩 말하자면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피드를 한번 요 함수를 그냥 호출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다시피 100번 한번 한 거고요. 모델은 준 거고요. 로스 함수, 옵티마이저, 그리고 트레인 그 데이터 로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이거는 뭐 3x2짜리 그 말하자면 파라미터만 갖는 내독이니까 그래서 뭐 10번씩 돌 때마다 8100, 뭐 9000, 뭐 오히려 조금 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8400인데 얼만큼의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모델에다가 입력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보통 이렇게 안 하는 테스트 자료를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짧은 실험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프레딕션을 봤더니 모델이 결과가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너무 엉망인데요, 이건? 잠깐만요. 음,
너무 잘못됐는데, 이거는 뭐가 아마 제가 파라미터 뭔가를 잘못 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그 노트북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앞에 처음 거 이전 모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앞에 거 다 맞으면 다시 리프레시 되게 하려고. 됐네요. 아마 거기 제가 믹스업 한 것 같아요. 무슨 숫자 파라미터 몇 개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다시 100번만 해봤는데, 지금 이건 아마 누적된 걸 거예요. 보통 모델은 거기 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런데, 모델을 다시 빌드업 하지 않으면은 그 그라디언트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 몇백 번 그 루프 돌린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24까지 줄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58, 71이 지금 예측됐는데 56, 70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91, 113은 여기 뒤에서 보니까 102, 120인데 뭐 조금 틀리지만 어쨌든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타겟 그 값과 유사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숫자 3개를 넣으면은 숫자 2개가 나와야 되는 이거를 텐서 형태로 바꿔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템퍼리처가 75도, 휴미디티가 64 등등이면 뭐 54, 67의 값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생각보다 지금 아까 리뷰에서 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파이토치 안에서 빌트인 함수를 써서 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말하자면 코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도 이렇게 fit 함수를 말하자면 선언해서 우리가 모델 만들고 로스 함수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optimize 정의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한 5줄 정도의 코드를 루프를 여러 번 돌리면 말하자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 렉처 노트가 말하자면 완성도를 위해서 써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머신러닝과 클래시컬 프로그래밍의 차이는 룰과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답이 나오는 게 클래시컬한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하고 앤서만 넣었는데 룰이 나오는 거죠. 룰이 결국에는 모델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선형 연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이 룰을 말하자면 추정한 거고 그 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우리 파이토치를 사용한 그런 방법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요, 조금 너무 길어서 그건 다음 시간에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신 교수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세요? 어, 오늘은 길진 않아가지고 네, 네, 뭐, 네, 길게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부분을 네, 이제 패키지 써서 했던 부분인데 뭐 네, 설명 잘해주신 것도 있고 내용이 네,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크게 네, 뭐 질문이나 그런 건 없는데 네, 아까 잠깐 그 중간에 모델 네, 파라미터를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넣는 부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에 이 모델.파라미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인. 아, 요거요? 네네네. 네, 요거는 반드시 이러는 겁니다. 네, 음, 옵티마이저 선언할 때 그 파라미터 이름 누구를 옵티마이즈 할지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음, 안 그러면 얘가 모델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네네. 이 옵티마이저가. 그리고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아까 리뷰할 때도 봤지만 걔가 하는 일은 사실은 그라디언트 값을 그 파라메타에 적용하는 게 사실은 옵티마이저거든요. 네. 결국에는 별일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어디 있죠? 우리가 예전 거 한번 살짝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좋은 얘가 이 코딩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요게 옵티마이저잖아요. 네네. 요게 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SGD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갖고 있는 값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그라디언트 값을 적용하는 게 다예요. 요거 한 줄짜리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아담이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더 그 고급 옵티마이저를 쓰면은 얘는 그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뭘 했었는지, 이전에 말하자면은 보통은 뭐 많이 기억도 안 해요. 왜냐면은 뭐죠? 그 뭐죠? A를 쓰는데 그 뭐죠? 아, 이름을 까먹었네. 그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를 쓰거든요. EWA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그 뭐죠? 네. 지수 가중 평균을 내요. 지수 가중 평균. 아, 네네. 그러려면은 이전에 그라디언트 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 안에 코딩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필요한 거는 옵티마이저는 대상을 알아야 되니까 파라메타가 누군지. 그걸 W하고 B니까 여기서는 보통 그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줘요. 거기 아까처럼 모델.파라메터일지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그게 다 주는 거니까 걔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